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험도 이제 끝났고, 그죠? 편안하게 이번 시간은 즐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던 날, 네, 제가 얘기했지만 과제는 그날 여러분들께서 네, 발표하셨던 그 자료를 과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15주 습생태교육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우리 마지막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네, 원에서 내 아이들하고 멀리 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좀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올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네, 지난번에 아이들하고 놀았던 것도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는데요. 나무를 주제로 했어요. 나무로 어떻게 놀아볼까?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있고, 네, 예전에 설명했던 것들도 있고, 또 몰랐던 것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볼까요? 네, 나무야 놀자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디에든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곳 또는 선생님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이 마당이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무는 없지 않을 거예요. 화단에라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건물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정도의 나무만 가지고도 해볼 수 있을 만한 놀이 또는 선생님께서 조금 미리 준비하면은 해볼 수 있을 만한 놀이들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나무 한번 놀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땀을 흘리는 나무입니다. 어,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게요, 보면 요 그림이 우리 책 중에서요, 내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줬을 거예요. 내가 만난 나뭇잎 하나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보면 왕관 만들었던 거. 그죠? 여기에서요. 내가 만난 나뭇잎 하나에서 보면은 네, 나무에도 어, 밑으로 내려가는 밭길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네, 물길이 있고 그쵸? 그리고 어, 여기가 나뭇잎에 있는 밥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사실. 여기 지금 있는 이 나뭇잎이 밥을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 안에 있는 게 물길과 밥길인 인맥이에요. 여기서 태양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열심히 공장에서 밥을 만들면 남은 물이 밖으로 나가게 돼요. 물이 수증기로 돼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수증기로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나가는 물을 진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준비물은 비닐봉지만 있으면 돼요. 또는 지퍼백 투명 지퍼백 있으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처럼 나뭇잎 햇빛 잘 드는 곳에 있는 나뭇잎에 봉지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네, 아이들하고 산책을 간다든지 대략 1시간 정도 좀 더 길게 1시간에서 2시간 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요 아침에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은 그때 이제 나무에 묶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네, 오전에 바깥놀이를 한다면은 묶어두고 아이들하고 나중에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확인을 해봐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하얗게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탁탁 쳐보면은 안에 물방울들이 송글송글송글송글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운 날에는 나무가 땀을 더 많이 흘리죠. 그거를 우리들도 땀을 흘리는데 나무도 정말 땀을 흘릴까? 선생님이 들었는데 그리고 책에서 봤는데 나무도 나뭇잎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나간대. 우리 정말 확인해 보자 해서 같이 확인해 보면은 좋겠죠. 네,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장마 좀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날 얘기했었죠. 네. 제목은 선생님들이 다르게 달아도 돼요. 전 이제 나무에 무지개 옷 이렇게도 달아봤는데요. 아니면 내가 나무라면 어떤 옷을 입을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기관 앞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무마다 줄기를 만져보는 거죠. 만져보면 나무마다 껍질이 다 다르고 그 느낌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좀 더 이렇게 소나무처럼 큼직큼직한 이런 껍질이 있는 나무를 택하면 무늬가 더 재밌게 나올 수 있겠죠. 나무마다 껍질이 다 모두 다 달라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해 주고요. 흰색 종이로 나무에 이렇게 둘러줬어요. 그쵸? 둘러주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크레파스 넓은 면이에요. 그쵸? 이렇게 넓은 면으로 들고 위에서 아래로 쭉쭉 그어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로 하라고 하면 아이들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 다양하게 나왔어요. 여기 이거도 다른 친구들이 한 거거든요.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 다 있죠. 이렇게 해서 우와 너희들 덕분에 소나무가 정말 예쁜 옷을 입게 되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어, 정말 나무 껍질은 밖에 이런 느낌이 다르네 이렇게 손으로도 느껴보지만 줄기를 색을 칠해봄으로써 줄기의 무늬도 또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무 색깔에 있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요. 아이들하고 이제 두 번째 해볼 수 있는 놀이로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놀이. 이거는 선생님도 해보신 적 있는 선생님도 있죠.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어, 비슷하긴 해봤었는데 이 이름인지는 몰랐었고요. 교사 시절에 해봤었어요. 문통놀이로. 이 한 가지 놀이는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주변에 나뭇가지를 아이들하고 주울 수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좀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정해주고 비슷한 크기를 주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크기에 맞춰서 잘라줘도 돼요. 놀이 방법들을 한번 여기 볼까요? 네. 자, 한 가지를 왼손에 한 움큼 쥐고 바닥에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한 개를 뽑습니다. 뽑은 상가지 끝으로 왼손에 쥔 상가지 가운데 하나를 눌러 세우고 왼손을 펼쳐 나머지 상가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를 우리가 뽑은 거 가지고 이렇게 눌러 세우고 나머지는 흩어졌죠. 그런 다음에 오른손에 든 상가지로 흩어진 상가지를 하나씩 떼어내는 거예요. 이럴 때 한 개씩 떼어내지 나머지들은 다른 건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지 않고 떼어내면서 계속 하는데 더 많은 가지를 가져가면 승리한 거. 내가 만약에 이제 건드리게 되면 그 다음 다른 친구 차례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탁
터뜨려서 놔둬놓고 이렇게 막 쌓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왜 그거 기억나세요? 모래 쌓아놓고 이렇게 깃발 하나 해놓고 모래 이만큼씩 가져가던 거 그것처럼 건드리지 않고 한 개씩 가져가는 거. 그것만 싹 가져가면 되는데 나머지 걸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내 차례 말고 친구 차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랑 친구랑 한다면 나 한 번, 친구 한 번. 그때그때마다 이제 가지가 하나씩 쌓이겠죠? 내가 만약에 못했는데 친구는 성공했으면 친구는 두 개 되고. 그래서 가지가 많은 친구가 사람이 이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모양을 맞춰봐 놀이도 할 수 있지만 누가 높이 쌓나 할 수 있어요. 가지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도 그냥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나뭇가지를 주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 중에 한 가지 놀이가 있고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모양 맞추기도 할 수, 집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세모, 네모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모양 만들기도 해보고 어, 여기서 설명된 방법이 있지만 아이들이 생각한 또 재밌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노는 게 더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놀이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네 번째는 나뭇잎 꾸미기입니다. 네,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뭇잎으로 엄청 멋진 새가 만들어진다든지, 그쵸, 동물들을 표현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어, 아이들 아이디어에서만 나오는 거는 제가 해봤을 땐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은 좀 더 잘하는데요. 이제 그런 멋진 작품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해보게 한다면 그 방법도 괜찮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저희 아이한테 그냥 나뭇잎 자체만 보여줬을 때는요, 딱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하고 아이가 그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을 아이가 접어가지고 자기가 여기를 떼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볼펜으로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게 물고기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지만은 눈 스티커 같은 거 있어요. 요런 걸 해주면 또 재밌어 하고요. 여기다가 이거 그 네임펜 있죠? 네임펜? 펜이나 색연필에도 좀 진하게 잘 칠해지는 거 그런 거 이용해서 이렇게 칠해서 간단하게 물고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그것도 괜찮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이가 그린 동물 있죠. 그 동물에 이렇게 지금 아이가 그렸잖아요. 그 동물에 나뭇잎을 이용해서 다리도 이렇게 꾸며주고 꼬리도 해주고 그쵸? 이거 사자 갈기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래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나뭇잎을 붙여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완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딱풀이나 목공풀 있고 나뭇잎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봤을 때 처음에 좀 더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고 조금씩 다르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나뭇잎만을 이용해서 이제 멋진 작품을 구성해 보는 것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다섯 번째는 새 둥지 만들기예요. 보면 나뭇가지랑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뭇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처럼 아까 그 산가지 놀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네, 계속 쌓아주는 거죠. 네, 그렇게 쌓아주고 여기다가 나뭇잎을 깔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도 쌓아주고 네, 그 주변에 땄던 열매도 올려주고 맹문동 열매 작은 것들 이렇게 올려주면 되거든요.
튤립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네,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새 엄마가 엄마 아빠가 되어서 둥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에 살고 있는 엄마 아빠 새도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 이렇게 자 그려준다면 그려준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쏙 갖다 주면 어떨까요? 멋진 둥지가 완성되겠죠.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밖에다가 전시를 해줘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원 주변에다가. 아니면은 밑에 이제 하드보드지나 작은 뭐 종이 같은 게 깔려 있다면 그거를 교실로 가져와도 괜찮고요. 크게 여러 친구들이 같이 크게 만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작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크게 새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이쪽에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나무가지가 있으면 나뭇잎에 빨래집게, 나무 빨래집게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색을 칠해서 나무 빨래집게 이렇게 꽂아주잖아요. 그쵸? 이거를 애벌레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이 팀, 이 팀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뭐 한 세 팀, 네 팀 만들어도 괜찮아요. 한 명씩 가는 거예요. 한 명씩 출발 팀에서. 그래서 올 때마다 애벌레를 하나씩 잡아오는 거예요. 새 둥지에 넣어주죠. 새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아기 새들을 키우려고 계속 애벌레를 잡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친구들이 새 엄마 아빠가 돼서 애벌레를 잡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시작하고 멈춰 할 때까지. 그래서 누구네 둥지에 애벌레가 더 많을까를 아이들하고 세어보는 거죠. 아이들 되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럴 때는 약속은 서로서로 부딪히면 이제 그 자리에 있기. 얘들아, 나 하늘에서 새들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나서 그치, 날지도 못하겠지. 그 부딪히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가지고 오고 싶어요. 왜냐면 누가 많이 모으나 이런 놀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되게 생기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이번에는 네, 정말 정말 많이 하는 놀이죠. 우리 가위바위보도 하고요. 아까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이거 떼서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사랑한다 이렇게요. 사랑한다로 시작하면 돼요. 아까시프 마지막에 이렇게 위에 있는 잎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아카시아 잎 말고도요. 이런 잎을 복엽이라고 해요. 사실 장미잎도 이렇게 생겼어요. 개수가 장미잎은 좀 더 적거든요. 이렇게 있고 4개 정도나 네, 6개, 7개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이디랑 처음에 가위바위보 놀이를 어, 쉽게 잎이 그렇게 안 많은 걸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잎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잎의 개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복엽을 이용해서 네, 아이들이 같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잎대기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보면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3명 하고 있죠. 하나의 잎에 있는 작은 잎의 개수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10개인지 똑같이 10개면 10개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개수가 같지 않다면 제일 작은 아이 숫자에 맞춰서 잎을 떼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카시아 잎 가위바위보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놀이는 아카시아 잎 파마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요. 아카시아 잎뿐만이 아니라 복엽으로 되어 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너무 이제 처음에는 엄청 부드러워요. 잎이 이렇게 생긴 잎이 됐잖아요. 잎이 처음에 너무 부드럽다가 적당해졌다가 나중에는 너무 단단해져요. 그러면 이때도 잘 끊어지고요. 부드러워서 이때도 잘 끊어져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적당한 이제 탄력이나 이렇게 굽어봤을 때 접잖아요. 접어봤을 때 괜찮은지도 봐야 돼. 너무 싸게 당기면 끊어질 수 있거든요.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고 남은 줄기를 이용해도 되고요. 네. 이 아카시아 잎이나 다른 잎들, 등나무 잎도 괜찮고요. 줄기를 이용해서 신기한 파마를 해볼까요? 하고 아이들하고 해보는 거예요. 물이 닿으면 사라지잖아요. 이때는 네, 색을 도입으로 해도 되겠죠. 선생님이 미리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저거 뭐예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 만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고 있어요. 교사 연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 머리에 이걸 똘똘 말아서 감고 있으면 선생님 머리에 뭐 묻었는데요?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일부러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1시간? 네, 맞아요. 1시간 정도 있으면 제법 꼬불꼬불하게 돼요. 아카시아 파마 책이라는 곳에 보면은 네, 방법도 잘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 머리에 먼저 해주고 선생님들끼리 먼저 해보고 나면은 손의 방법이 어떻게 할지 이제 감이 오거든요. 안 해보면은 그림만 보면 잘 몰라요. 8번째는 나무의 물길과 밭길입니다. 나무의 인맥이 물과 영양분이 다니는 곳이에요. 빛에. 우리가 햇볕에 이렇게 비춰봐도 되거든요. 비춰보면 더 잘 보여요. 여기 보세요. 이게 빛이 비치니까 이, 이 가운데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주맥이라고 해요. 주로 아주 주가 되는 맥이고 이 옆에 제가 이렇게 끊고 있는 거 이게를 얘가 측맥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무수히 작은 우리 모세혈관과 같은 인맥들이 여기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라이트 테이블이 있다면 거기 올려봐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본 다음에는 나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쵸? 물길과 밭길이. 여기 있으면은, 네.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상수리 나무 잎, 이거는 목련나무 잎, 이거는 떡갈나무 잎, 뭐 이런 종류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나뭇잎 위에 종이를 올리고 이렇게 스크래치죠. 색연필로 해보면은 물길과 밭길이 되는 나뭇잎의 인맥이죠. 정확하게는 인맥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나뭇잎 가지고 꾸미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넓게 된 잎에다가요. 그죠? 작은 잎을 만약에 한다면 오린 거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꾸며가지고 곰돌이 얼굴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그쵸? 자연물을 이용해 가지고요. 어, 우리 우리 반 아이들의 연령, 그죠? 어린 아이들이라면 저렇게 스크래치 정도만 해도 되고요. 사실 아이들하고 길게 안 하고 짧게 원 앞에 나가서 나뭇잎들의 물길과 밭길이 지나다니는 인맥을 같이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응용해서 미술활동으로 연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는요. 다양한 나뭇잎을 찾아보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나뭇잎 하나에 보면은요.
난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있는 줄 몰랐어요. 나무마다 다른 나뭇잎이 달린 줄도 몰랐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으름나무 잎, 버드나무 잎, 그쵸? 은행나무 잎, 떡갈나무 잎, 단풍나무 잎, 여기 쌀이나무 잎, 다 다르잖아요. 산사나무 잎. 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나뭇잎의 모양은 정말 다양해요. 나뭇잎이 뭐냐면요. 나무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얼굴이 다 다르죠. 그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우리 원 주변에 있는 서로 다른 나뭇잎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들 처음에는 아이들 5개 미션을 주고 잘 찾으면 10개 미션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와, 이렇게 정말 다양한 나뭇잎들이 있었네 하고 또 다르게 이제 나뭇잎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까 스크래치를 해도 알아볼 수도 있지만요. 종이 위에 올려놓고 종이에 올려놓고 물감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돼요. 삼원색으로 보통 하면 되는데 빨강, 삼원색 뭐죠? 노랑, 파랑. 그러면 요거 두 개 같이 하면은요. 보라 색깔도 나와요. 여기 보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초록 색깔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주황 색깔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뭇잎을 이제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와 모양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원 앞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나뭇잎도 만져보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또 생태 미술 활동을 해봐도 좋겠죠. 말려가지고요. 네. 그냥 말려가지고 그거를 작품 모음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쭉, 쭉 잘라서 그죠. 이만한 거 하나 하고 여기다가 리본 하나 구멍 뚫어서 네, 저는 이렇게 자른 것도 책갈피도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아이들과 꼭 해보길 바랍니다. 그다음 10번째. 비누방울 놀이를 해볼까? 사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비누방울 놀이 너무너무 많죠. 마트나 뭐 문구점 가가지고 사면은 엄청나게 잘 되는데 또 자연에서 그래도 우리가 비누방울 놀이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사실 나무는 딱딱해요. 하지만 나무의 줄기에도 물길과 밥길이 있어요. 아주 작은 구멍이죠. 작은 구멍이 있으면 후 불면 공기가 통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후 불면 이렇게 나뭇가지 끝에서 물이 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큰 구멍이 있는 나무 줄기도 있어요. 이게 좀 구멍인데 이게 뭐냐면 개나리예요. 개나리는요, 선생님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정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식줄기예요. 식줄기는요, 이렇게 단면에 보면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누방울 놀이하면 개나리는 이렇게 뽕뽕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반면에 칡은요, 보글보글보글보글 해서 아이들하고 누가 점점 더 긴 비누 방울 뭉치를 만드나, 비누 거품을 만드나. 사실 이거는 비누 거품이죠. 그쵸? 그리고 사실 비누방울은 개나리로 한 게 더 비누방울 같아요. 아이들이 재밌어요. 칡줄기로 비누 거품이 나는 것도 재밌어 하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 줄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비누방울 놀이 하는 것도 재밌어요. 거기다가 개나리 줄기는요. 자,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개나리가 서로 이렇게 잎이 마주 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닫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른 다음 줄기, 잎과 잎 사이 이만큼을 잘라서 여기에요. 이거는 구멍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빨대도 가능해요. 개나리가 우리에게 입에 댔을 때 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하고 주변에 있다면
잘라서 해보면 좋은데 자를 때는요. 그냥 가위보다는 전지 가위를 사용하면 잘 잘려요. 나무 자르는 가위예요. 전지 가위. 아이들이 좋아한답니다. 그다음 11번째는요. 나무 선물하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자, 나무의 줄기를 만져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눈이 안 보이면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눈의 역할을 누가 해줄까요? 모든 감각이 눈을 대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특히 손이 그 역할을 해줘요. 우리 손으로 점자를 읽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먼저 짝을 정하고요. 멋진 나무를 짝에게 선물하는데요. 단 눈을 가리고 나무에게 가서 나무를 만지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출발했으면 여기로 가가지고 나무를 만지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주변에 있는 나무 중에서 안대를 풀고 어떤 나무였을까? 내가 너한테 선물한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 한번 찾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만 만질 때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을 뜨고 나면 주변에 비슷한 나무가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이 나무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걸 가가지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눈을 감고 만질 때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이제 선물을 준 짝이 왜 이 나무를 선물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이 나무는 보면 이렇게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를 잘하고 이렇게 멋진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 우리가 살면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고 너도 멋진 모습으로 잘 살기를 바래. 이런 비슷한 그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나무의 색깔이 예뻤어. 이 나무가 너무 멋지게 자랐어. 이런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무랑 친해지는 걸 해보는 거예요. 12번째는요. 숲이 되는 거야. 어떻게 숲이 될 수 있지? 뒤에 보면 화관 만들기 되어 있죠. 숲이 될 수 있을까? 동화책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요. 그 마지막에 보면 엄마랑 이렇게 화관을 만들고요. 나도 숲이 되어 돌아옵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요. 아이가 엄마랑 처음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요. 어, 엄마 이거도 숲이에요? 이러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나무 아래 떨어져 있는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어, 나무나 이런 데 있는 네, 거미줄 있죠. 거미줄도 보면서 엄마 이것도 숲이에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숲이 되는 그럼 그것도 숲이지 하고 엄마가 대답해요. 아이들이랑 동화책을 보고 나서요. 우리 주변, 우리 유치원 주변, 우리 어린이집 주변에 숲을 찾아보자. 아이들이 작은 돌멩이, 그쵸? 작은 풀 한 포기, 예쁜 꽃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숲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숲이 되는 것들을 찾으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을 살짝 산책할 수 있어요. 멀리가 아니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건물 한 바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랑 이제 선생님이 실제 그 숲에 있는 이제 덩굴 식물도 이용해도 되지만 아니면 이렇게 종이 가지고 만들고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요. 앞에 있는 그렇게 본다면 이거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펼쳐서 이렇게 본다면 양면 테이프에다가 네, 나뭇잎도 하나 붙이고 꽃이 있으면 꽃도 붙이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화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연물 머리띠 만드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나도 숲이 되었습니다. 숲이 된 모습을 멋진 사진으로 남겨둬도 좋겠죠. 이번에는요, 네, 맨발 촉감길이에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습류지요. 이런 곳에 거의 다 있었어요. 어, 아이들이랑 꼭 어, 안에 구성하는 건 다양했는데요. 나무를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일지 얘기해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뭇가지도 있고요. 나뭇잎도 있고, 열매도 있고, 나무 껍질도 있고, 거기에 사는 이끼도 있고, 나무가 살고 있는 흙도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한번 보면은 이거는 솔방울 같은 나무의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도 있고, 이거는 나무 기둥을 자른 거, 나무 조각이죠, 조각.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어요? 이거는 또 있고요. 여기 뭐 있어요? 나무 껍질도 이렇게 있어요. 이건 아니죠. 여기다가 나뭇잎도 해놔도 되겠죠. 나뭇잎하고 여기 나무 가지도 있어요. 조각하고 가지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원에 있는 길에다가 네, 이렇게 나뭇가지 가지고 기찻길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쌓는 열매들을 놔두고 나뭇가지도 놔두고 여기 나뭇잎도 놔두고 이렇게 해서 맨발 이렇게 발을 가지고 맨발을 벗고 걸어보는 거죠. 어떤 느낌일까? 그 주변에 발은 나중에 씻으면 되잖아요. 주변에 깨끗하게 다치는 거 없도록 만든 다음에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독일 흑림 쪽에 있는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요.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맨발로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작게 작게 되어 있지만 진짜 긴 한 코스마다 한 군데는 열매로만 되게 특이했던 게 거기 코르크 마개로 되어 있는 길도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먹었던 코르크 마개를 다 모아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 숲으로 보내주는 그 지역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고 남은 코르크 마개였어요. 사실 그 코르크도 나무의 껍질이거든요. 코르크 참나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다양한 촉감기를 걷게 이렇게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해보면 재밌겠죠.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보면 막 지압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발 아픈 것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갈아줘야 되잖아요. 독일에는 보면 네, 숲에 정말 다양한 길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흙길도 있고, 우린 발 씻는 공간도 있고 해서 좋았었어요. 또 우리나라 다른 곳에 갔을 때 내 발 씻는 곳도 있고 해서 좋았는데 이렇게 길이 다양하지 않았고요. 돌멩이들만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번에는요. 나무 하늘 걸길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저희가 나무를 숲에 걸으면 사실 앞에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그냥 거울 사용해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하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코가 쏙 들어가 있는 코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런 거울이 있어요. 에코샤봇이라는 곳에도 팔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숲연구소라는 곳에도 가면은 판매를 해요. 이걸 이용하면은 위에 있는 게 여기를 비치겠죠. 위에 있는 나무의 모습이. 땅에 놓으면 이렇게 지금 비치는 거 보이죠? 그것처럼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우리 위에 있는 나무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다양하게 나무를 보면서
숲을 즐겨보는데 이 친구들처럼 기차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다녀봤을 때 재밌는 곳을 다녀보는 거예요. 그 전에 교실에서 다녀봐도 재밌어요. 교실 이렇게 있으면 나가는 문 있죠? 문 들어왔다 나왔다만 해도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연습을 하고 원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주변을 돌아봐도 돼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무도 보고 그렇게 비치는 건물도 보고 하는 거야. 하늘도 보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모아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다 여러 개를 놔두고 거울에 비친 숲의 모습은 어떨까?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마지막 슬라이드 장이에요. 그리고 네,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15주 그저 만났죠? 15주. 15주를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해주고 싶은 거, 전하고 싶은 거 다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던 점도 있지만, 선생님들에게 또 어떤 면으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과제는요, 시험으로 우리가 발표했던 거 있죠? 그 발표 자료를 탑재하여 주세요. 그리고, 네, 어, 우리가 금요일까지 까지만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부탁을 드리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두세 개는 꼭 무엇이든 함께 해보길 바래요. 같이 안 와도 돼요. 우리 반 아이들의 수준은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반이 자 선생님들이 반 0세에서 5세까지 그쵸? 우린 담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하면 돼요. 자, 나뭇잎 인형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눈 스티커 붙이는 거만 해도 돼요. 그쵸?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색칠하자 해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나뭇잎을 만지고 그것을 느껴보고 그것과 함께 놀아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네, 일단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네, 고민은 먼저 하세요. 저에게 그냥 다 물어보면 제가 바로 답해드리기 힘드니까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그 어려움을 물어보면 제가 사실 답을 빨리 해줄 수는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육아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그죠? 저희 아이들을 아이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또 아이들 챙긴다고 바쁘기 때문에 사실 빠르게 답은 못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조금 늦더라도 쭉, 어, 이럴 땐 이런 건 해보면 어떨까요? 저런 건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제 전화번호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음, 원 앞에 있는 자 공원에서 공원에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무들이 막 있어요. 원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어,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뭐 부모 참여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때는 뭐 네, 계절적인 것도 생각하고요. 그때 많이 볼 수 이 공원의 식생이라고 이 식생이 뭐냐면 나무와 풀 이런 거예요. 나무, 풀, 그다음에 뭐 곤충, 그쵸?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으면 그때 한번 물어봐도 되죠. 저도 이제 아는 선에서 가르쳐 드리고 모르는 거는 저도 찾아보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놀이를 고민해 봤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계절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나무와 풀과 곤충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 이런 놀이는 이렇게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고 이런 얘기들 제가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고민하는 거에 제가 조금은 도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5주 동안 저는 사실 제가 해주고 싶은 만큼 다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게 지난 다음에 지나서도 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스승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날 얼굴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